안녕하세요. 호감형 인간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호감형입니다. 못 믿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맞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미정쌤에게 물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차분하고 여유있게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고 지내시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말 못하고 돌아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고 말할 시도조차 못하고 계시나요? 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순간 욱해서 싸우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에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발전소장은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갑니다. 말로 인한 어려움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고난 걸까요?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 극소심한 성격의 별명이 똥싸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처럼 소심했던 사람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못생겼지만 호감형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야심차게 준비했으니 과거의 저처럼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뒤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는 메모를 하고 말로 뱉고 마음에 새기셔서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참, 며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료 광고를 찍었는데 조회수가 형편없어서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꽃 피우는 시간에서 나온 따사로운 햇볕을 뿌려주시면 우리 꽃순이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의 외롭고 아픈 마음도 달래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증허가 난 목조액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달아드릴 테니 안 사셔도 되니 구경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못생겼지만 호감형 인간이 되는 7가지 방법 중 그 첫 번째, 말의 순서에 신경을 써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취중생들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취준생이란 취업준비생을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공시생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 왜 뽑으셨어요? 글쎄요, 첫인상이 좋던데요. 이렇듯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영자가 못생긴 건 아니지만 만나면 뭔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지만 우리 발전소장은 못생겼지만 느낌이 좋고 호감이 갑니다. 한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75%가 신입사원 채용 시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사 담당자는 면접 지원자의 태도와 자세, 표정과 인상, 외모를 보고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인사 담당자의 85.5%가 면접 지원자들의 첫인상이 면접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은 15초, 일본인은 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3초 만에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때 노력을 적게 들이고 신속하게 결론을 얻으려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구두쇠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감은 그냥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호감 가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섬세하게 신경을 씁니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뿐 아니라 미소 띈 표정과 세련된 매너까지 신경을 씁니다. 문제는 항상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비슷한 학벌에 비슷한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접에서 단 한 명만 선택이 됩니다. 떨어진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자, 2명의 지원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력과 일의 실행력이 좋습니다. 다소 덜렁거리는 편이지만 이 점은 앞으로 노력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다소 덜렁거리는 편이지만 기획력과 실행력이 정말 높다고 자부합니다. 2명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A라는 사람의 말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첫인상만큼 중요한 것이 대화를 통한 첫인상입니다.
이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이 초두 효과는 콘크리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과가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제 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친구랑 우연히 놀러간 부산여행, 기장에서 꼼장어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춤바람이 났던 시절이라서 부산 동래구 원천장에 있는 아시아드 나이트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웨이터는 도깨비였습니다. 여기서 도깨비란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힘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웨이터 도깨비에게 안내받은 3번 룸에서 저는 그날 방방곡곡에서 놀러오신 모든 여성분들과 즉석 만남, 즉 부킹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두쇠 효과와 초두 효과를 그때 수십 명의 부킹녀들에게 까이면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스타일도 별로고 그렇다고 말주변까지 없으니 답은 뻔했습니다. 결국 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가 된다는 말은 나이트 전문 용어로 돈은 돈대로 쓰고 이성을 꼬시지 못했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농심호텔로 가서 혼자서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도깨비 형님께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깨비 형님은 코로나로 약 3년간 노가다를 뛰면서 체력을 기르셨고 다시 아시아드로 복귀하셨습니다. 팁 1, 2만원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이며 그날 스트레스로 풀러 오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맞춤 부킹을 해주기로 온천장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무튼 우리 외로운 구독자님들 부산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꼼장어 드시고 온천장에 있는 부산에서 제일 핫한 아시아드 나이트에 가시면 입구에서 도깨비를 찾으시고 도깨비가 나타나면 귀에 대고 발전소장 소개로 옴이라고 속삭여 주시면 그날 여러분은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팁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트를 은퇴했지만 자존감 회복하고 부킹녀들이 환장하는 멘트들이 차고 넘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기회가 되면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개봉박도. 두 번째, 긍정적인 스킨십을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인이 주변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쭈뼛쭈뼛하며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습니까? 아니면 고든 자세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시나요? 예전에 저는 자존감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전자의 사람처럼 쭈뼛쭈뼛하면서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성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요추 전만을 유지하고 척추 기립근과 똥배에 힘을 빡 주면서 공손하고 매너 있는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합니다. 마치 한 기업의 CEO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때 상대방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굽신거리며 마지못해 악수를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와 비슷한 태도로 적당한 악력에 힘을 주며 악수를 합니다. 이 악수 효과는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창구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관리인이 직원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서 악수를 하지 않고 회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에 힘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랑 한 명씩 악수를 하고 인사하며 분리수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건넨다면 후자의 관리인이 협조를 더 잘 이끌어낼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MBA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자와 판매자를 짝을 지어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악수를 한 후 협상을 하였고 한 팀은 악수를 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악수를 한 팀이 수익 분배와 정보 공유 등의 면에서 더 공정한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악수 효과는 꼭 회사뿐 아니라 집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 아이들,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도 이렇게 악수만 해도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악수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건축 공법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간에서 그리 빼돌리고 빼먹으니 층간소음이 심한 집들이 많습니다. 이때도 화를 내기보다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파이팅 같은 구호보다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거래처 직원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요구만 늘어놓는 하수가 되지 말고 먼저 악수를 건네고 마음을 얻고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웃어라.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뜻은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좋게 대한 사람에게 꾸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그 사람 느낌이 영 별로던데. 또 누군가는 처음 봤는데 믿음이 가던데요. 아, 느낌이 좋아요. 못생겼지만 왠지 호감이 가던데요. 맞습니다. 전자는 우리 영자 이야기이고 후자는 발전소장 이야기입니다. 아직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몇 초 만에 뿜어져 나오는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마일, 미소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 분들은 이 미소 효과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특히 저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항상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이분들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보이자, 내 미소를 통해 상대의 마음까지 환해지게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내색하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니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직장에서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못 믿겠으면 우리 미정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미정쌤은 저와 같은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갖고 있으며 가수 임영웅님 다음으로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에서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도 다들 준비를 잘해서 매끄럽게 발표를 하지만 다들 긴장을 해서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합니다. 여유가 느껴지며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결국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가벼운 미소를 짓고 서빙하는 사람들보다 치아가 드러나 보이게 환하게 웃는 종업원들이 받는 팁이 2.5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부푼 꿈을 안고 캐나다에 1년간 배낭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북미에서 팁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미국에 놀러가서 호텔에 묵게 된다면 얼마의 팁을 줘야 할까요? 레스토랑에서는 음식값의 약 15%, 택시를 탔다면 요금의 15%, 호텔 짐을 날라줬다면 1달러에서 2달러, 도우맨은 1달러에서 2달러, 객실 청소도 1달러에서 2달러, 컨시어지에게는 1에서 5달러, 바 이용 시 음료마다 1에서 2달러 또는 이용 금액의 약 15%의 팁을 주고 나와야지만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가요? 환한 미소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피곤과 스트레스로 찌들어 있는 미소인가요? 환한 미소의 얼굴이 아니라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의 환한 미소가 지어진 얼굴을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본인이 자주 생활하는 곳에 붙여놓고 틈나는 대로 그 사진을 보며 개구리 뒷다리를 10초간 유지하며 미소 짓는 근육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친구하고는 참 잘 통해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그냥 좋아요. 이상하게 끌려요.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가 아주 뛰어나거나 학벌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왠지 끌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와 비슷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이 심한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대화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점이 많고 함께 가정을 꾸려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유사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좋아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닮아가면 서로 호감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너무 다르면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모임에 나가면 준비하는데도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배지나 명찰을 만들어서 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집안의 어르신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취미, 취향 등을 미리 알아내서 대응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는 비슷한 점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추임새처럼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해 보는 것도 좋고, 그 사람이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을 우연을 가장해서 입고 가서 오늘 우리 의상 컨셉이 비슷한데요? 라고 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저는 이 원리를 즉석 만남, 즉 부킹을 했을 때 많이 써먹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 부킹을 오면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그녀와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킹녀가 부킹을 오면 일단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았을 만한 부분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간이 이쁘다는 둥, 인중이 이쁘다는 둥,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같은 부분을 칭찬합니다. 이쁜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지들이 이쁜 거 다 합니다.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환심을 산 후 대화를 이어가다가 단 0.1%의 공통점이 있다면 막 들이댔습니다. 저 놀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대박, 나도 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라고 하면 대박, 나도 직장인인데 미정씨 월급날 우리 꼭 만나요. 저는 회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대박, 나도 날로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언제 날로 먹어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도 그녀들은 뭐가 좋은지 깔깔댑니다. 하지만 결국 쇠가 되었습니다. 어색한 상대방과 빠른 시간에 친해지고 싶다면 유사성의 효과만큼 좋은 건 없다고 자부합니다. 대신 과하지 않게 적당히 센스 있게 기질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칭찬에 인색하지 마라. 여러분은 칭찬에 후한 편인가요? 아니면 인색한 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할까요? 내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칭찬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의 아이들의 IQ, 즉 지능지수를 검사한 후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20호를 뽑아 담임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특별히 IQ가 높으니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8개월 후 다시 지능검사를 해보았더니 20%에 선발되었던 학생들은 실험 전 IQ와는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IQ와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로젠탈입니다. 이때 나온 심리학 용어가 로젠탈 효과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입 아프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칭찬한 게 없는데 억지를 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로 아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꼭 말을 해야 하나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칭찬하지 않는 걸 이런 말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가족이나 상대방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면 붕어빵 3마리, 미안합니다.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자녀에게 취약시킬 의무를 지는 의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때 우리 영자는 내 친구 미정이와 친구이지만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또 그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면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만 서로 경쟁 상대가 됩니다.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있다 보니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여러 가족과 형제 자매가 있지만 나보다 잘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배 아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찬은커녕 그들의 단점만 보려고 하고 비난을 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살든 말든 저도 노력할 테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가족들, 친구, 지인, 직장 동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외모, 능력, 성품 등 정말 많은 장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를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또 나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흥부자라서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나이트를 다녀서 예시들 게 나이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킹녀가 부킹을 왔는데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도 저는 어떻게든 칭찬을 했습니다. 영자씨는 오른쪽 콧구녕이 정말 섹시하시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때 칭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칭찬을 많이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칭찬의 최신 효과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호감을 느끼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한 실험입니다. 여학생 100명에게 남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자, 4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교양 있고 말솜씨가 세련되며 호감형 인상입니다. 2. 무식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인상이 비호감입니다. 3. 무식하고 말투가 어눌하지만 호감형 인상입니다. 4. 교양 있고 말솜씨가 세련됐지만 비호감형 인상입니다. 자, 이 4가지 보기 중에 1번보다는 3번에서 호감도가 제일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인 칭찬은 식상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약간의 비난을 하다 칭찬을 하면 최신 효과, 즉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의 뇌 기억 장치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집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회사에서 후임에게 훈계할 일과 칭찬할 일이 있으면 순서를 질타 후에 칭찬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때 너무 비난만 하면 반발 심리가 생기고 너무 칭찬만 하면 머리끝까지 올라탈 수 있으니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따라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6번째, 귀인 오류를 범하지 마라. 남성 구독자 여러분 중에 출근 시간에 정장으로 갈아입으려고 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와이셔츠가 달아있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우리 민철이처럼 야, 이 에펜네야,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고작 와이셔츠 하나도 안 다려놔?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발전소장처럼 여보, 집안일 때문에 정신 없었나 보네. 아, 그래도 남편 옷은 좀 신경 써줘야지 라고 하셨나요? 아마 민철이처럼 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행동의 원인을 환경, 우연함, 기회 등 외부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 동기, 기질, 태도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놓지 않는 것의 원인은 아내의 게으른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바쁜 가사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깜빡 잊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은 특정 행동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오늘 또 참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뭐라고? 라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의 원인을 외부 요소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성향에서 찾는 것을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순간 욱할 일이 생기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외부 요인을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는 여자친구에게 아, 짜증나네. 너는 습관적으로 늦더라 라고 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택시가 잘 안 잡혔나 보네 라고 해보고 업무 때문에 바쁜 민철씨가 데이트할 시간을 잘 내주지 않으면 나야 일이야. 선택해. 민철씨는 왜 자기 생각만 해? 이런 말보다는 회사 업무 때문에 바쁘지? 나 먹여 살린다고 우리 민철씨 너무 애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라고 속은 부글부글 거리지만 말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일요일날 아바타2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민철씨한테 톡이 옵니다. 아, 영자씨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는데 깜빡했네요. 영화는 다음에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때 영자는 참지 못하고 또 극단적으로 톡을 보냅니다. 나야 축구야. 선택해. 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레스비라고 검색하면 레스비 마일드 캔커피가 160ml짜리 캔 30개짜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민철씨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민철씨, 근데 나 내일 축구 응원 가도 돼? 라고 물어보고 와도 된다고 하면 재미없겠지만 쿠팡에서 11,190원 주고 산 레스비 마일드 캔커피를 사서 조기축구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2시간 동안 민철씨가 개발이든 말든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며 우리 민철이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자는 내 여자다. 마지막 7번째, 라포를 형성하라. 여러분, 라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라포란 특수교육학 용어로서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수교육에서는 장애가 있는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쓰는 단어이지만 우리들은 현실에서 특히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라포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남중, 남고, 대학도,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세심한 여성들과 대화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말을 했고 상대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삽니다. 나 혼자 산다.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의 기술인 라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통하는 편한 관계를 결혼 정년기에만 제가 알았어도 결혼을 해도 한 10번을 했을 건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캐나다에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잠깐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특히 소위 말해 까진 친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 안 됐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맞담배를 피우면서 라포를 형성했습니다. 고1 때 친구 덕분에 배운 담배가 몸에는 해로웠지만 이런 거친 청소년들을 통제하는데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라포로 그 아이들은 다른 쌤들 말은 안 들었지만 저를 친형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때 일하며 벌었던 돈보다 얘들 빵값으로 더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일진이 아니라 빵 셔틀이었습니다. 제가 일진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생활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빵 셔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회상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과거 때문에 제가 매일 붕어빵 3마리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울 효과도 참 좋습니다. 상대가 커피를 마실 때 같이 마시고 상대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상대가 인상 쓸 때 같이 인상 써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 공개하기, 아픈 과거나 자신의 허점, 단점들을 가볍게 노출하면서 상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못생겼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의 순서에 신경을 쓰고 악수를 하고 상대를 보면 환하게 웃고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귀인 오류를 범하지 말고 라포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외모, 학벌,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호감형 인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호감형인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맞춤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시켜먹을 교촌 레드콤보 딱 한 번만 참으시고 따사로운 햇볕을 구매하셔서 우리 꽃순이에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꽃순이 이야기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발전소장 오빠 햇빛이 없어 속상했는데 안전한 목초액과 생명이다니 라고 불리는 트레할로스가 함유된 따사로운 햇볕을 아낌없이 뿌려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